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태풍 산산, 일본 열도를 따라 계속 북상 중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부산 어제 하루 강풍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폭풍 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김해 공항 항공편 차질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 제주도는 폭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4대 개혁, 저출산 문제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료 개혁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것도 모두 끝없이 추진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브리핑할 때 영어로 된 팻말이 있었습니다. The book stops here 라는 팻말이었는데 나무로 된 것 같았습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뜻의 그 팻말 계속 방송됐습니다.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브리핑 1시간 반쯤 걸렸고 야당은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법으로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제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생방송 KBS, SBS, YTN, 연합뉴스 또 3개 종편, 4개 종편 모두 방송했지만 유일하게 MBC는 건강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어제 대부분의 확정 판결로 직무가 끝났습니다. 후임자 선거는 10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부당하게 해직교사를 채용했다 이런 혐의 항소심도 인정했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임기 2년을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임기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 채용 지침을 단독으로 결재한 혐의입니다. 직권 남용 혐의고요.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후회가 없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 공수처 첫 기소 내용이었습니다. 여당은 사필 규정, 야당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법 입장을 존중하지 않고 있네요. 오는 10월 그 재보궐선거 부산 금정구청장을 포함해서 몇 군데 선거와 함께 서울시 교육감도 뽑게 됩니다. 10월 11일, 12일 사전선거 있고 본선거는 10월 16일 실시됩니다. 현직 검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탄핵한 거 두 번째였죠. 헌법재판소가 어제 전원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정상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정섭 검사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관련 수사한 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무리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혐의 내용이 직무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은 모레 일요일 날 오후에 국회에서 개최됩니다. KBS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 이사 임명 안건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KBS에 현재 남아있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집행정지 처분 신청 법원에 냈습니다. MBC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이 맡게 되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기피 신청 냈습니다.
KBS 새 이사 직무도 당분간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성산로 연희동에 땅이 꺼져서 어제 승용차가 빠졌습니다. 운전사를 포함해서 2명 크게 다쳤습니다. 폭염 때문에 벌에 쏘이는 이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가위 앞두고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벌도 말벌 비상입니다. 대전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벌써 올 들어 2,000건 넘었었습니다. 트론 퇴치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어제 개막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영, 탁구 종목 몇 군데 종목 출전했습니다. 한계를 넘어 승리로 우리나라는 36번째 입장했습니다. 최영범 선수 갓을 쓰고 기수로 등장했습니다.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일까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1882년 오늘 조선 고종 19년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재물포 조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참 힘이 없어서 억지로 재물포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모군란 때 일본 피해 보상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1941년 오늘 음악가 홍남파 선생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선화, 또 고향의 봄 이런 걸 작곡했죠. 1949년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국비 유학생 6명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953년 오늘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유엔의 함정과 항공기 초계 활동의 북쪽 한계선을 정했습니다. 서해에 북방 한계선 NLL을 선포했습니다. 1987년 오늘 재헌헌법 기초안을 마련하고 또 초대 법제처장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호 박사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3년 오늘 공보처는 YTN을 포함해서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 PP라고 하죠.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22군데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때였고요. 공보처 장관은 오인환 장관이었습니다. 2017년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내일이 8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성경 8장 30절 한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입니다. 8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귀신이 말하는 내용을 작은 녹음기에 녹음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귀신 이름은 곱다니 오빠였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조물주 하나님과 귀신의 전쟁, 또 귀신과 우리 인간의 전쟁, 이런 게 모두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 전쟁은 진행형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영적 승리를 이기게 하시고 계십니다. 늘 그런 생각, 마음 가지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로 오늘 화두를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은 진행형이다. 오늘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